어머니, 이제 그만 편히 가세요.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며느리 유진이가 내 머리맡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재산 그리고 사망보험금 둘 다 놓칠 수 없어요. 그녀의 손에는 내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 약이 아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왜 이러는 거니? 내 목소리는 떨렸다. 3년 전만 해도 유진이는 착한 며느리였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여자가 악마로 변한 건. 유진이가 물컵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어서 드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절대 저걸 먹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며느리가 어제 나를 계단에서 밀어버렸기 때문이다. 누가 날 좀 구해줬으면. 하지만 아들 민호는 출장 중이었다. 그리고 유진이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다는 듯 미소 지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 나는 어떻게 이 지옥에 갇히게 된 걸까?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다. 남편 최진수는 2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재산 덕분에 나는 큰 걱정 없이 살아왔다. 대치동 아파트 한 채,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한 동. 시세로는 대략 100억이 넘었다. 아들 민호는 내 자랑이었다. 38배 나이에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성실하고 효자였다.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었지만 민호는 항상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랑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결혼은 천천히 생각할게요. 그런 민호가 3년 전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왔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32살,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인상.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 유진이는 제가 다니는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데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다. 저렇게 좋아하는 눈으로 여자를 보는 민호는 처음 봤다. 어머니, 이거 작은 선물인데요. 유진이가 건넨 쇼핑백에는 고급 한과 세트가 들어 있었다. 비싸 보였다. 어머, 이런 것까지. 그냥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를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유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말투도 공손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가씨는 어디 사세요? 저는 지금 노원구 월계동에 원룸을 얻어서 살아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유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생 많이 했겠네. 괜찮아요. 덕분에 일찍 철이 들었죠. 20부터 일하면서 혼자 살았어요. 나는 민호를 흘끗 봤다. 민호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들이 저 여자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그날 이후로 유진이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올 때마다 선물을 들고 왔고 청소며 설거지를 도와줬다. 밥도 해주겠다며 앞치마까지 가져왔다. 어머니, 제가 된장찌개 끓이는 거 좀 자신 있어요. 한번 맛보세요. 유진이가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다. 어머, 진짜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친척집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밥 안 해주면 굶어야 했거든요. 유진이는 쓸쓸하게 웃었다. 2개월쯤 지났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 유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놨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복잡한 심경이었다. 민호야, 엄마가 유진 씨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너무 급한 거 아니니? 엄마, 저 이제 38이에요. 더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알았어.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아.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엄마 고마워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유진이는 친척도 별로 없고 친구도 많지 않다며 조촐하게 하자고 했다. 우리도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기에 호텔 소연회장에서 간소하게 올렸다. 민호와 유진이는 부부가 됐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유진이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대치동 아파트는 50평이었기에 방도 넉넉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유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됐는데 뭘. 편하게 지내. 나는 유진이의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 유진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줬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갓 지은 밥, 김치찌개까지. 식탁은 풍성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어머, 유진이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유진이는 환하게 웃었다. 점심때가 되면 유진이는 내 방에 들어와 물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쉬어야지.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저녁에는 민호가 퇴근하면 셋이서 함께 식사를 했다. 유진이가 만든 음식은 항상 맛있었다. 여보, 당신 요리 솜씨 정말 대단해.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오빠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보람있지. 유진이는 민호를 향해 애교를 부렸다. 나는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다행이야. 유진이는 집안일도 척척 해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내가 하려고 하면 막았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유진아. 내가 너무 힘들까봐. 괜찮아요. 저 점잖아요.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청소기를 돌렸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갔다. 유진이는 내 팔을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제가 무거운 거 들게요. 고마워, 유진아. 나는 진심으로 유진이가 고마웠다. 이웃들도 유진이를 칭찬했다. 순자 씨, 며느리 정말 잘 만났어요. 요즘 저런 며느리 흔치 않아요. 맞아요. 엄마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정말 복 받았나 봐.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악몽은 결혼 6개월째부터 시작됐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호는 출장 중이었고 유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유진이가 행주를 들고 나왔다. 그래, 무슨 일인데? 요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유진이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뒀다. 민호가 회사 생활하면서 집안일까지 하기 힘들 거라며 말렸기 때문이다. 일? 갑자기 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리고 돈도 좀 벌고 싶고요. 민호가 돈 잘 벌잖아. 그리고 생활비도 충분히 드리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 있었다. 처음 듣는 톤이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유진이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강남역 근처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그래, 잘 됐네. 축하해. 네. 그런데 제가 출근하면 집안일을 못할 것 같아서요. 유진이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아, 그건 엄마가 하면 되지. 원래 엄마 혼자 했던 건데 뭐. 그럼 잘 됐네요. 제가 월급 받으면 생활비 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너희가 써. 하지만 유진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유진이가 출근을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다. 아침에 유진이는 자기 화장만 하고 급하게 나갔다. 아침밥은 내가 차려야 했다. 어머니, 저 늦었어요. 먼저 갈게요. 쿵.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다.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다.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서요. 먼저 쉴게요. 민호가 밥상을 차리는 나를 보더니 물었다. 엄마, 유진이는요? 피곤하대. 일하느라 힘들었나 봐.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하는데. 민호가 아내 방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며 유진이는 점점 더 변해갔다. 어머니, 이 반찬 너무 짜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다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 엄마 입맛엔 괜찮은데. 저는 싱겁게 먹거든요. 다음엔 조금만 넣어주세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다. 며칠 후에는 청소 문제였다. 어머니, 거실 청소 제대로 안 하셨어요? 먼지 그대로 있는데요. 유진이가 손가락으로 선반을 훑으며 말했다.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높은 데는 잘 안 보여서. 그럼 제가 주말에 할게요. 어휴. 유진이는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예전에 친절하고 다정했던 유진이는 어디 가고 이렇게 차갑고 까칠한 사람이 나타난 걸까?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나 봐. 이해해줘야지.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어머니, 에어컨 좀 끄세요. 전기세 장난 아니에요. 유진이가 거실로 나와 짜증스럽게 말했다. 어머, 그래도 더운데. 그럼 선풍기 트세요. 에어컨은 낭비예요. 유진이는 리모컨을 낚아채 에어컨을 껐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전기세는 내가 내는데. 그날 밤 나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야. 유진이가 요즘 좀 변한 것 같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엄마한테 좀 차갑고.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유진이가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다. 8월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유진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응, 나야. 오빠. 미칠 것 같아. 여기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나는 발을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맨날 간섭하고 집안일 대충 하고. 아니, 나한테 집안일 시키려고 하고. 미치겠어, 진짜. 유진이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했다. 응? 재산? 당연히 많지. 아파트의 상가 건물까지. 최소 100억은 될 거야. 내 몸이 굳었다. 그래, 알아. 조금만 참을게. 나도 계획이 있어. 응,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끊어.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돌아왔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방금 그게 무슨 대화였지?
오빠라고 했나? 유진이한테 오빠가 있었나?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혹시 친한 남자 선배나 친구일 수도 있었다.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유진이를 보는 내 시선은 달라졌다. 그리고 유진이도 느꼈는지 더욱 노골적으로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결혼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어머니, 저 오늘 늦을 거예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유진이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던지듯 말했다. 알았어.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요즘 유진이는 거의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회식이 많다고 했다. 민호도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다. 나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봤다. 외로웠다.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유진이었다. 술 냄새가 났다. 유진아, 저녁은 먹었니? 네. 밖에서 먹었어요. 유진이는 신발을 벗다가 비틀거렸다. 괜찮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유진이는 내 손을 뿌리치듯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나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유진이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발견했다. 강태양. 대표이사? 명함에는 스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강태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손글씨로 유진아, 언제든 연락해.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지? 왜 다른 남자 명함을 가지고 있지? 나는 명함을 원래 자리에 슬쩍 놓아두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먼저 퇴근했다. 엄마, 오늘 유진이 또 회식이래요. 요즘 회식이 너무 잦은 거 아니니? 엄마, 회사 생활이 그래요. 저도 회식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혹시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나쁜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하지만 내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민호는 회사 긴급 미팅이 있다며 나갔고 유진이는 친구 만난다며 집을 나섰다. 어머니, 저녁 때쯤 들어올게요.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심심해서 발코니로 나가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때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진이가 보였다. 그런데 옆에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큰 남자였다.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 유진이는 그 남자와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다. 남자는 유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진이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 손이 떨렸다. 두 사람은 검은색 외제차에 올라탔다. 차는 빠르게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지금 본 게 뭐지?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저 남자는 누구지? 혹시? 불안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다. 저녁 8시쯤 유진이가 돌아왔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뭐? 친구 만나고 왔어? 네.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유진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속이 뒤집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나?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어머니, 통장 좀 보여주세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갑자기 말했다. 통장? 왜? 생활비 관리를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아니야. 엄마가 관리할 수 있어.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공과금 내는 거 까먹으셨고. 유진이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다.
그건 한 번 실수한 거야.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요.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유진이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움찔했다. 지금 유진이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다. 아니야. 엄마가 관리할게. 어머니. 유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저는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유진아,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유진이가 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압박감이 느껴졌다. 알았어. 나중에 줄게. 지금 주세요. 지금? 네. 지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생활비 통장이었다. 여기 있어. 손이 떨렸다. 유진이에게 통장을 건네는 내 손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할게요. 유진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날 밤 민호에게 말하려다 참았다. 며느리가 생활비 관리를 하겠다는데 이상한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며칠 후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이 아파트 말이에요.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아파트가 왜? 명의를 민호 오빠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해서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도 적게 나와요. 아니야. 그건 안 돼. 왜요? 어차피 민호 오빠 드릴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어머니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세금 아끼려면 지금이 좋아요. 유진이의 눈빛이 차가웠다. 유진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에휴. 유진이는 혀를 차며 일어났다. 그날 이후 유진이는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어요? 그릇이 왜 그대로 있어요? 어머니 빨래 좀 개주세요. 제가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김치찌개 말고 다른 거요. 명령조였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나는 점점 주눅이 들었다. 내 집인데 내가 눈치를 보게 됐다. 어느 날은 청소를 하다가 유진이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제 방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야, 청소하려고. 청소는 제가 할게요.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세요. 쾅. 방문이 거칠게 닫혔다. 나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게 내가 사는 집인데. 이듬해 새해가 밝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유진이의 태도는 갈수록 나빠졌다. 이제는 민호 앞에서도 나를 무시했다. 어머니가 또 약속 시간 까먹으셨대요. 병원 예약했는데 안 갔다고. 미안해, 깜빡했어. 에휴, 정신 좀 차리세요.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유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맨날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느라. 유진이가 눈물까지 글썽였다. 엄마 좀 더 조심하셔야죠. 민호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 편을 들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2월 어느 날 나는 유진이가 통화하는 걸 또 엿듣게 됐다. 응, 태양 오빠. 나 정말 힘들어.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내 심장이 철렁했다. 태양 오빠? 그 명함의 남자? 응, 조금만 더 참을게. 재산 정리되면 우리 계획대로 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보험? 응, 이미 들었어. 시어머니 이름으로. 수익자는 나로 했고. 20억이야.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보험? 내 이름으로? 언제? 걱정 마. 곧 끝날 거야. 그 할머니 없어지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없어진다고? 나를? 공포가 밀려왔다. 이건 단순한 불화가 아니었다. 유진이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떨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민호가 믿어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음 날 나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야, 유진이 혹시 다른 남자랑?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엄마 유진이는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쓸데없는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 제 아내를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아들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3월이 되자 유진이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어머니, 이 상가 건물 말이에요. 팔면 어때요? 뭐? 상가 건물을? 네. 요즘 시세도 괜찮고 현금화하면 관리도 편하잖아요. 아니야.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절대 팔 수 없어. 에휴, 고집은.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유진이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며칠 후 유진이는 서류 묶음을 들고 왔다. 어머니,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재산관리 위임장이요. 제가 어머니 재산 관리하는 거 동의하시는 거요. 아니야. 그런 건 못해. 어머니, 이것도 안 해주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아, 정말. 그녀는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위험했다. 하지만 유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4월 어느 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유진이가 갑자기 다가왔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다. 응?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찰싹 뺨이 화끈거렸다. 유진이가 나를 때렸다. 유진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감싸쥐었다. 똑바로 들으세요.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유진이의 눈빛이 싸늘했다. 너. 제가 뭐요? 시어머니도 맞을 짓을 하면 맞는 거죠. 내가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럼 불러보세요. 누가 믿어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증거라도 있어요? 유진이가 비웃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세요. 안 그러면. 유진이는 주먹을 쥐어 보였다.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태연하게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현실인가? 내가 내 집에서 며느리한테 맞았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민호에게 말해야 했다. 하지만 말할 수 있을까? 아들이 믿어줄까?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민호가 내 뺨에 붉은 자국을 보고 물었다. 아, 문에 부딪혔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조심하셔야죠. 다치면 어떡해요?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다.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연세도 있으신데. 그녀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유진이의 폭력은 계속됐다. 민호가 없을 때마다 유진이는 나를 괴롭혔다. 어머니, 청소 제대로 안 했네요. 팔을 꼬집었다. 멍이 들었다. 어머니,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요? 접시를 바닥에 던졌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치워야 했다. 어머니, 빨래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어깨를 밀쳤다. 나는 벽에 부딪혔다. 나는 점점 공포에 질렸다. 내 집이 감옥이 됐다. 민호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이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하면 더 심하게 당할 거예요. 그리고 민호 오빠는 저를 믿을 거예요. 어머니를 안 믿고. 그녀의 말이 맞았다. 민호는 이미 유진이 편이었으니까. 5월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이웃 김순희 씨에게 털어놨다. 순이야, 나 좀 도와줘. 왜 그래요, 순자 씨?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사실은 유진이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말했다. 순희 씨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리고 민호가.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순희 씨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일단 증거를 모아봐요. 핸드폰으로 녹음이라도 하고. 멍든 데 사진도 찍어두고. 그래. 고마워, 순이야. 나는 조금 희망을 얻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6월. 장마가 시작됐다. 나는 순희 씨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러뒀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가 또 나를 괴롭혔다. 어머니, 이 집 정말 답답하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 좀 해보세요. 벙어리예요? 유진이가 내 팔을 꼬집었다. 아팠다. 아, 에휴, 아프긴 뭐가 아파요. 이것도 아프다고 하면 나중엔 어쩌려고. 나중엔? 무슨 의미지? 유진아, 나중이 뭐니? 몰라도 돼요.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유진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녹음됐다. 확실하게. 나는 그날 밤 순희 씨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다. 순자 씨,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에 가봐요. 알았어. 고마워. 다음 날 나는 파출소에 갔다. 젊은 경찰관이 나를 맞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며느리가 저를 때려요. 그리고 협박도 하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요? 증거가 있으세요? 여기. 녹음한 거요.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경찰관은 녹음을 들었다. 표정이 굳었다. 어르신,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신고 접수하시겠어요? 그런데 제 아들분도 알아야죠. 이건 범죄예요. 나는 망설였다. 민호가 알면 유진이와 갈등이 생길 텐데. 일단 생각해 볼게요. 어르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경찰관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파출소를 나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진이가 현관에 서 있었다. 어디 다녀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산책. 애써. 산책이요? 이 빗속에? 유진이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혹시 어디 고자질하러 간 거 아니죠? 아, 아니야. 어머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누가 어머니 말을 믿어줄 것 같아요? 치매 걸린 노인네 말을요?
난 치매 없어. 증명할 수 있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볼까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리면. 유진이가 비웃었다.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괜히 나댔다가 요양원 가는 수도 있어요. 조용히 계세요. 유진이는 내 어깨를 밀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주저앉았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그래.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7월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어머니, 이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유진이가 또 서류를 가져왔다. 이게 뭔데?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요. 민호 오빠 이름으로 바꾸는 거요.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제가 좋게 말할 때 하세요. 유진이의 눈빛이 위협적이었다. 싫어.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유진이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이 세었다. 아파. 사인하세요. 안 해. 사인 안 하면. 유진이가 내 손목을 비틀었다. 너무 아팠다. 으악. 사인할래요? 안 할래요? 할게.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유진이는 만족스럽게 펜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유진이는 서류를 챙겨 들고 웃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 나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민호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가 엄마를. 엄마가 뭐요? 뒤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제 얘기 하시려던 거죠? 뭐라고 하시려고요? 유진이가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위압감이 느껴졌다. 아니야. 아무것도. 엄마, 그게 뭔데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말씀드리려던 거예요. 맞죠, 어머니? 유진이가 내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무도 모르게. 응, 맞아. 엄마, 병원 가보세요. 치매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어머니,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유진이가 상냥하게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음 날 유진이는 정말로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요즘 자꾸 헛것을 보시고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유진이가 의사에게 말했다. 그래요?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지난번에 며느리가 때렸다고 하셨잖아요. 없는 일을요. 유진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정말로 때렸어. 어르신 진정하세요. 검사 좀 받아보시죠.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각종 검사를 받았다. MRI, 인지 기능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경도인지장의 소견이 보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유진이가 놀란 척했다. 세상에. 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죠. 그리고 보호자가 잘 돌봐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유진이가 속삭였다.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치부되겠죠. 나는 절망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진단서를 보여줬다. 엄마, 치매라니.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경도라고 했잖아. 엄마, 이제부터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민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민호는 유진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8월 중순 나는 우연히 유진이의 서랍을 보게 됐다. 청소를 하다가 서랍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보험증권이 있었다. 승호생명, 피보험자 박순자, 수익자 김유진, 사망보험금 20억 원.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진짜였어. 유진이가 정말로.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뭐 하세요? 유진이었다. 아니, 청소를. 제 서랍을 왜 뒤져요? 유진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뒤진 게 아니라 이미 봤네요. 보험증권. 유진이가 비웃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딱 보면 모르세요? 너, 설마. 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거 맞아요. 유진이가 태연하게 말했다. 미쳤구나. 너 정말 미쳤다고요? 전 정상이에요. 아주 계획적이고 이성적이죠. 유진이가 한 걸음 다가왔다. 곧이에요, 어머니.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세요. 누가 치매 환자 말을 믿어줄까요? 유진이가 킬킬 웃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공포가 밀려왔다. 도와줘. 누가?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집에는 나와 유진이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유진이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약병이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수면제예요. 엄청 강한 거요. 이거 한 병 먹으면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 유진이가 뒤쫓아왔다. 어머니,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문 열어. 제발.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급하게 굴지 마세요. 유진이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유진이의 손을 뿌리쳤다. 그 바람에 유진이가 비틀거렸다. 이 할망구가 감히. 찰싹. 유진이가 내 뺨을 후려쳤다. 너무 세게.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이 아찔했다. 다음엔 더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유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었다. 온몸이 떨렸다. 누가? 제발. 날 좀 구해줘. 9월. 가을이 왔지만 내 삶에는 겨울만 있었다. 유진이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제는 민호 앞에서도 나를 함부로 대했다. 어머니, 또 약 드시는 거 까먹으셨네요. 치매가 심해지시나 봐요. 아니야, 아까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유진이가 약봉지를 흔들어 보였다. 민호야, 내 엄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집에서는 제대로 케어가 안 돼. 요양원이요? 아직은. 오빠, 제가 일도 하는데 어머니 간병까지 하면 못 버텨요.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알았어. 알아볼게.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경악했다. 요양원? 내 집에서 쫓겨난다고? 민호야, 엄마는 요양원 안 가. 엄마 진정하세요. 아직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안 가. 절대 안 가. 나는 악을 썼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요양원이 더 좋은 곳이에요. 전문가들이 케어해주고. 싫어. 여기가 내 집이야. 에휴, 고집은. 유진이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요양원에 가면 유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9월 15일 저녁이었다. 민호는 3일간의 지방 출장을 떠났다.
엄마 잘 계세요. 유진이 말 잘 듣고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호를 배웅했다. 저녁 8시쯤 유진이가 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유진이가 약봉지와 물컵을 들고 있었다. 저건 내 약이 아니야.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약 맞아요. 아니야. 저건. 어머니, 약 안 드시면 병 더 심해져요. 어서 드세요. 유진이가 다가왔다. 싫어. 나는 침대 귀퉁이로 몸을 웅크렸다. 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유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쩔 수 없네요. 그녀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으악. 나. 입 벌리세요. 유진이가 강제로 내 입에 약을 밀어넣으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약이 입안에 들어왔다. 쓰디쓴 맛이 퍼졌다. 나는 침을 뱉어냈다. 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할망구가. 찰싹. 유진이가 내 뺨을 때렸다. 이번엔 더 세게. 약 먹기 싫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유진이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뭐 할 건데? 어머니, 제 얘기 기억나세요? 전 친척집을 전전하며 컸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사실 전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아버지는 감옥에,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유진이가 차갑게 웃었다.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에요. 수십 명을 속이고 수십억을 뜯어냈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왔어요. 연기파였죠. 너. 그 피를 물려받았나 봐요. 저도 연기를 잘하거든요. 착한 며느리 연기요. 유진이가 킬킬 웃었다. 왜 이러는 거니? 돈이요. 어머니 재산이요. 100억. 그거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민호는 사랑하지도 않았구나. 사랑? 그런 거 있나요? 민호 오빠는 그냥 도구였어요. 어머니 재산에 접근하기 위한.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들이 이용당했다. 그리고 태양 오빠는 제 진짜 남자예요. 우리는 5년째 만나고 있어요. 민호 오빠 만나기 전부터요. 불륜을 저질렀구나. 불륜이라니요. 전 태양 오빠를 사랑해요. 민호 오빠는 그냥. 유진이는 손을 휘저었다. 이제 계획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보험금 20억에 아파트까지. 완벽하죠. 경찰이 의심할 거야. 안 해요. 치매 걸린 노인이 실수로 사고 당한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이죠. 유진이가 내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어디 가는 거야? 계단이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실 거예요. 오늘. 안 돼.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유진이는 힘이 샜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계단이 보였다. 어머니, 미안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유진이가 나를 계단 끝으로 끌고 갔다. 제발.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유진이가 내 등을 밀었다. 으악. 나는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몸이 뒹굴고 머리가 부딪히고 팔다리가 꺾였다. 쿵. 쾅. 탁. 1층 바닥에 떨어졌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너무 아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머니. 유진이가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다. 살아계시네요. 생각보다 즐기시네. 유진이가 내 옆에 쪼그려 앉았다. 걱정 마세요.
곧 끝날 거예요. 시야가 흐려졌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였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가 움직임을 멈췄다. 딩동, 딩동. 계속해서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 씨, 계세요? 순자 씨. 순희 씨 목소리였다. 유진이가 혀를 찼다. 재수없게.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네, 누구세요? 아, 유진 씨. 순자 씨 계세요? 어머니는 지금 주무세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비명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아, 그거요? TV 소리예요. 그렇구나. 그럼 내일 뵐게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유진이가 다시 내게로 왔다. 운이 좋으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는 내 몸을 질질 끌어 1층 화장실에 던져 넣었다. 여기서 밤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생각해 볼게요. 쾅. 화장실 문이 닫혔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둠 속에서 신음했다.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고 팔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유진이를 벌 받게 해야 해. 나는 이를 악물었다. 밤새 고통과 싸웠다. 의식이 흐려졌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질기긴. 그녀는 나를 끌어내 침대에 던졌다. 움직이지 마세요. 병원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병원. 가야 해. 안 돼요. 의사가 보면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제발. 조용히 계세요. 민호 오빠 오늘 밤에 돌아와요. 그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유진이는 내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시끄러우면 더 아플 거예요.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나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엄마 좀 구해줘.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녁 8시쯤 민호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유진이가 반갑게 맞이했다. 유진아. 잘 있었어? 응. 오빠 피곤하지? 씻고 와. 엄마는? 어머니? 주무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 그래? 나중에 인사드려야겠다. 응, 나중에. 오빠 저녁 차릴게. 민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유진이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태연하게. 나는 방에서 소리를 지르려 했다. 하지만 테이프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았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밤 10시쯤 민호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주무세요? 인사드리려고요.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잠겨 있었다. 이상하네. 유진아, 엄마 방문이 왜 잠겨 있어? 어머니가 잠그셨나 봐요. 요즘 불안해하셔서. 그래도 이상한데. 오빠 어머니 깨우면 안 돼요. 약 드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내일 봐야겠다. 민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절망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출근했다. 유진이도 회사에 간다며 나갔다. 하지만 유진이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정신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했다. 너무 아팠다. 도와줘. 누가?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 저예요, 순희. 순희 씨였다. 그녀는 비상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알려줬었다. 순자 씨, 어디 계세요? 순희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소리를 냈다. 어? 이 소리. 순자 씨? 순희 씨가 내 방으로 왔다. 문이 잠겨 있었다. 순자 씨, 문 열어요. 잠깐만요. 제가 문 열게요. 순희 씨는 119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119예요? 친구가 집에 갇혀 있어요. 도와주세요. 10분 후 소방관들이 도착했다. 문이 부서지고 순희 씨와 소방관들이 들어왔다. 세상에. 순자 씨. 순희 씨는 내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테이프가 붙어 있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내 모습. 119. 빨리 병원으로. 나는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사들이 나를 진찰했다. 갈비뼈 3대 골절, 왼팔 골절, 두개골 균열.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경찰에 연락했다. 순희 씨는 내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순자 씨,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진이. 며느리가요? 응. 날 죽이려고. 세상에.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 폭행, 협박, 재산 갈취, 살인 미수까지. 핸드폰에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 증권도.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유진이를 수배했다. 그리고 민호에게 연락이 갔다. 네. 엄마가 병원에. 지금 당장 갈게요. 민호는 회사에서 뛰쳐나왔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누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경찰관이 민호를 불렀다. 최민호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네. 무슨? 부인 김유진 씨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수배됐습니다. 뭐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럴 리가. 유진이가.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의료 기록, 증인 진술까지요. 경찰은 핸드폰을 틀었다. 유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보험금 20억의 아파트까지. 완벽하죠. 민호는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유진이가. 정말로. 민호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민호는 울기 시작했다. 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왜 유진이 편만 들었을까?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날 오후 유진이가 체포됐다. 그녀는 강남역 근처 호텔에서 강태양과 함께 있었다. 김유진, 강태양. 특수폭행, 살인미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요? 나 안 했어. 유진이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다. 유진이와 강태양은 민호와 결혼 전인 5년 전부터 사귀었다. 그들은 함께 부유한 노인들을 타겟으로 사기를 쳐왔다. 민호는 그들의 5번째 타겟이었다. 전 민호 씨를 만나기 전부터 철저히 조사했어요. 어머니의 재산, 가족관계, 모든 것을요. 유진이는 태연하게 자백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 겁니까? 네. 어차피 늙었잖아요. 조금 일찍 보내드린 것뿐이에요. 유진이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강태양도 자백했다.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어요. 유진이가 속이고 제가 뒤에서 돈을 관리했죠.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도 당신들 계획이었습니까? 맞아요.
일단 아들 명의로 바꾸고 나중에 유진이가 민호 씨랑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는 거였죠. 그리고 보험금은 보너스죠. 시어머니가 죽으면 받는. 경찰관들도 경악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는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철저히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를 속이고 폭행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유진이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다.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전과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기죄로 15년, 어머니는 공범으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부모를 닮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목발을 짚은 채 피해자 진술하십시오. 저는 단지 며느리를 믿었을 뿐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저를 이용했고 폭행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제 아들도 속였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12월 20일 선고 공판. 피고인 김유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태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다. 안 돼요. 너무 가혹해요. 유진이가 소리쳤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유진이는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명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